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울진과 포항 경주에는 오늘 낮부터 밤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오는 지역으로는 돌풍을 동반한 천둥 번개와 함께 시간당 20mm 내외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나오실 때는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낮부터 차차 하늘빛이 흐려지면서 영덕을 제외한 경북 동해안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이번 비는 오늘 밤까지 내리다가 그치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20mm입니다. 오늘 비가 오는 지역으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더불어 안전사고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의 낮 최고 기온 24도에서 32도까지 오르면서 덥고 습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흐려지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24도, 영덕과 포항이 28도, 경주가 32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구름이 많이 지나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24도, 독도 21도입니다. 동해상으로는 오후부터 구름의 양이 많아지겠고요. 곳곳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2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1.5m까지 일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주말 동안에는 더위가 주춤하겠고요. 다음 주에는 별다른 비 소식 없는 가운데 기온은 평년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포스코가 지난 50년 동안 포항제철소 고로에서 발생한 대기오염 물질을 무단 배출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대체 기술이 없다는 주장만 내놓을 게 아니라 그동안 대기오염 물질을 흡입한 포항 시민들에게 진정 어린 사과부터 하고 대체 기술 개발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는 제철소가 생긴 뒤부터 지금까지 수시로 압력 조절 밸브, 즉 분리더를 열어 대기 오염 물질을 배출해왔습니다. 이때 배출되는 고로가스는 철광석과 코코스, 석회석을 용광로에 넣고 선철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로 일부 유해가스와 분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 대한 판단은 엇갈립니다. 포스코 등이 속해 있는 철광협회는 분리더 개방으로 배출되는 가스는 2000cc 승용차 한 대가 하루 8시간씩 10여일을 운행하면 배출되는 양에 불과하다는 입장이고, 환경단체는 장기간 흡입하면 만성기관지염과 천식, 폐암 등에 노출될 우려가 높은 유독물질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또 지난 11일 경북도에 제출한 의견 진술서에서 분리더 개방 시 방진시설을 가동할 수 있는 상용화된 기술이 없고 전 세계 800개 이상의 고로가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해명했는데, 제철소 설비에 정통한 일부 전문가들은 연약 배관 설치 등을 통해 고로 폭발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포스코가 조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분리더를 설치했고, 여기에다 수동 개폐 기능까지 추가해 오염 물질을 과다 배출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계속되자 최근 환경부는 업계와 전문가, 환경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꾸려 제철소 분리더 개방 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유해성 여부와 해외 제철소 운영 사례를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경상북도 역시 포스코의 조업 정지 행정 처분을 신중히 결정하겠다며 당초보다 한 발 물러섰습니다. 조업 정지가 이게 업체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충분한 심도 있는 결정을 해가지고 청문도 받고 하려고 하고 있고요. 한편 대기 오염 물질을 배출하고도 대체 기술이 없다는 주장만 하고 있는 포스코와 달리 현대제철은 지난 12일 충남도민과 당진 시민에게 사장 명의의 사과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오중기 더불어민주당 포항북구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지역 경제를 위해 포스코에 대한 조업정지 행정 처분이 이행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오 위원장은 환경부가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해결 방안을 찾고 있는 만큼 경상북도도 행정처분을 유예해달라고 촉구하고, 포스코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과감한 투자에 나서라고 요구했습니다. 포항시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역 거점이 될 강소 연구개발특구에 지정돼 포스텍과 리스트가 사업을 주관합니다. 강소 연구개발특구는 포항 테크노파크와 포항 융합기술산업지구를 배후 공간으로
바이오와 로봇, 첨단 신소재, 정보통신 기술 등 융복합 산업을 집중 육성합니다. 특구 지정으로 세금 감면과 기술 사업화 지원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지고 매년 최소 60억 원의 국비가 지원됩니다. 경주시 산내면 태양광 발전 사업을 두고 4년째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사업주가 경주시에 개발 허가를 신청하자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주시는 법적 검토와 심의를 거쳐 하반기에 태양광 발전 관련 개발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임재국 기자입니다. 경주시 내남면 박달리 태양광 발전소 추진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발전소가 들어오면 산사태 발생과 취수장 오염 등으로 자연 훼손은 물론 생존권을 위협받는다며 4년째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상북도는 지난해 7개 사업에 대해 조건부 사업 허가를 내줬고 사업자는 현재 경주시에 관련 개발 허가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개발 허가 절차가 진행되자 반대대책위원회는 현재 추진 중인 개발 허가는 결국 대규모 발전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요식적인 절차라며 허가 승인 취소를 경주시에 촉구했습니다. 하나 나면 그 옆에 거 불허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아주 잘게 쪼개서 꼼수로 이렇게 신청을 해서 우선 하나만 허가 신청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허가 나면 결국은 88,000평이 다 허가가 난다고 봐야 됩니다. 특히 주민들은 경주시가 당초 태양광 발전과 관련해 무분별한 개발 방지와 자연환경 보전이 필요하다며 경상북도에 제시한 의견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경주시는 태양광 발전 관련 개발 허가 신청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했고 소규모 재해 영향평가 보완서를 받은 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신중하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대구지방환경청 등 관련 부서 기관에서 그 개별법에 따른 검토 결과가 일부 제출되었습니다. 향후 그 관련 부서 관계기관의 법적 검토가 최종 마무리되면 경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최종 허가 여부가 결정이 되게 됩니다. 태양광 발전 사업과 관련해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주시가 하반기에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포항시 오천읍과 청림, 제철동 지역 11개 학부모 200여 명이 어제 포항시청 앞에서 SRF 시설 운영 중단 촉구 집회를 벌였습니다. 학부모들은 호동 매립장과 은폐수 처리 시설의 악취와 군부대 사격장, 비행장 소음 등으로 생존권과 환경권을 침해받아 왔는데 최근 생활쓰레기 소각장까지 가동되면서 주거 환경이 열악해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자녀들의 건강을 위해 다이옥신과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SRF 시설의 가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독도재단이 재단 설립 10주년을 맞아 독도가 조선 땅임을 스스로 인정한 일본 막부의 지도를 새로 공개했습니다. 이 지도는 1778년 일본 학자 나가쿠보 세키스이 씨가 일본 막부에 관여를 신청한 개정 일본 여지 노정 전도로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 영토로 채색되지 않았습니다. 독도재단은 특히 이 지도가 일본 막부의 공식 허가를 받아 제작한 지도 가운데 가장 앞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주와 고령 등 경북 지역에 전국의 의료 폐기물이 몰리면서 환경 문제가 심각한 상태입니다. 급증하는 의료 폐기물 배출을 줄이고 정부가 공공 처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최보규 기자입니다. 의료 폐기물 발생량은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10년 전 12만 2천여 톤에서 점차 늘어 지난해엔 22만 6천여 톤으로 1.8배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전국의 의료 폐기물 소각 업체는 수년째 13곳에 머물러 있어 최대 소각 가능 용량의 90% 수준을 채운 상태입니다. 고령 인구가 증가하고 노인 요양시설 등 의료 서비스가 보편화되면서 의료 폐기물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환경부는 우선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감염 우려가 없는 기저귀 등을 일반 폐기물로 처리하는 방안을 고민 중입니다. 의료 폐기물 소각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는 것 또한 문제입니다. 경북에서 발생하는 의료 폐기물은 4.2%에 불과하지만 전국 발생 의료 폐기물의 37%를 경북에서 소각합니다. 이를 위해 수도권 등에서 수백 킬로미터를 이동하는데
장거리 이송에 따른 사고 발생 위험도 높습니다. 소각을 민간업체에 전적으로 맡기는 것에서 벗어나 정부가 주도권을 쥔 공공소각 영역을 넓혀야 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각 일변도로 처리되는 측면이 있는데 사고라든지 비상시 상황을 대비할 수 있게 공공의 영역에서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공공성 강화도 필요할 것 같고요. 해외에서는 의료 폐기물의 장거리 이동을 막기 위해 권역별로 소각하거나 일반 폐기물로 태울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다양한 대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환경부와 보건복지부의 감시 강화와 더불어 의료 폐기물 증가에 대비할 수 있도록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복입니다. 지난달 대구 경북 지역의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12.8% 감소한 36억 7천만 달러에 그쳤습니다. 수출은 지난 1월부터 5달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경북의 경우 전기 전자제품과 철강 금속 제품에서 수출 감소폭이 컸습니다. 수입은 3.8% 감소한 15억 6천만 달러로 무역 수지는 21억 1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 단독 주경태 부장판사는 공사 수주와 관련해 협력업체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포스코 직원 51살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추징금 4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7년쯤 기술력이 떨어지는 업체를 포스코 협력업체로 포함시켜 입찰 자격을 주고 1억 원 상당의 외제차를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죄로 포스코의 청렴성이 훼손됐고 포스코 공사 수주에 우수업체가 선정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포스코 공사 수주와 발주 비리로 지금까지 포스코 직원과 가족 등 4명과 협력업체 2명을 포함해 모두 6명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보건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학교가 경북에는 10곳 중 3개 학교꼴로 많습니다. 주로 농촌의 작은 학교에 없는 상황인데 학생들은 보건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고 무엇보다 의료 공백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영양의 한 초등학교 보건실, 인기척 없이 썰렁한 기운이 감돕니다. 의약품 보관을 위한 냉장고에는 음료수와 잼이 나뒹굴고 냉동고에는 만두가 튀어나옵니다. 부식 창고가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보건교사가 없어 보건실이 방치되고 있는 겁니다. 보건 업무를 대신 보는 교사 또한 평소에는 담당 수업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보건실은 보시다시피 주로 비어있는 상황입니다.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는 경북의 307개교, 도내 전체 학교의 3분의 1에 달합니다. 교육부 기준에 따라 18학급 이상 초등학교, 9학급 이상 중고등학교에 보건교사 1명씩 배정받다 보니 4학급 이하 작은 학교가 절반이 넘는 경북은 보건교사 공백이 지속하고 있습니다.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는 초임이나 기간제 교사에게 보건 담당 업무를 맡겨 대체하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학생 건강관리입니다. 수업 중 발생하는 학생 응급 상황에서 전문 지식이 없는 대체 교사들의 대처는 실상 일반인들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의약품 관리와 약품 오남용 문제도 불거질 수 있습니다. 많이 당황스럽죠. 제가 처방을 할 수도 없는 거고 또 어떻게 치료를 해주기도 어렵죠. 그래서 그걸 그때그때 다른 보건쌤한테 전화해서 여쭤보는 것도 사실은 어렵기 때문에 보건교육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교육부는 학생들에 대한 최소 연간 17시간의 보건교육을 권장하고 있지만 경북은 지난해 이행률 68.1%로 오히려 줄었습니다. 안전과 학교폭력, 양성평등과 미세먼지 등 보건교육 과정은 늘었지만 이를 실시할 보건교사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경북교육청은 대안으로 다음 학기부터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 여러 곳을 겸임하는 기간제 보건교사 25명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기간제 교사가 맞는 학교 수가 평균 10여 개에 달해 교내 공백 의료 해소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교육감의 의지가 있으면은 보건교사에 의해서 체계적인 보건교육을 해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안전하게 그 학교 생활할 수 있게 예산 부분은 뭔가 교육청 주체로 이거를 주관해 나가서 날로 중요성이 더해지는 학생 안전, 안전한 학교, 따뜻한 교육복지 실현을 내건 임종식 경북교육감의 공약 이행이 뒤따라야 할 때입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금관총에 대한 발굴 조사가 끝남에 따라 경주시가 이달부터 금관총 전시관 공사를 본격 시작해 내년 5월 완공합니다. 금관총 전시관은 60억 원이 투입되며 1,400여 제곱미터 규모로 무덤 형태를 알 수 있는 목각과 돌무더기 등을 전시합니다. 금관총은 1929년 발견된 이후 지난 2015년 정식 발굴 조사가 이뤄지면서 정확한 고분 형태와 규모가 확인됐습니다. 박명재 의원은 인구가 감소하는 비수도권의 경우 인구가 50만 명이 넘으면 특례시로 지정하도록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돼 포항시가 특례시로 지정되면 지역 채권 발행과 건축 허가, 택지 개발 등 9개 분야 사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고 행정기구 추가 설치와 공무원 직급 상향도 가능합니다. 정부는 지난 3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제안하면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고 사무, 행정기구 및 정원 재정상 특례를 추가로 부여하도록 했습니다. 골재 파쇄장에서 날아드는 먼지 때문에 한 마을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구미시가 파쇄장이 들어서면 안 되는 곳인데도 영업 승인을 내줬는데 엉터리 행정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권윤수 기자입니다. 구미시 장천면에 있는 골재 선별 파쇄장은 큰 암석을 잘게 부숴 자갈로 만듭니다. 주변 농작물에 먼지가 날아들고 가축이 소음에 놀라고 있습니다. 돌가루가 앉아 있는 데다가 비가 와버리면은 이 나뭇잎에 나뭇잎도 그 숨구멍을 맞겠죠. 소가 조금 놀라는 게 있어가지고 야제를 틀어가지고 음악 틀어놓고 이런 사람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 골재 파쇄장은 있으면 안 되는 곳에 들어서 있습니다. 200m 떨어진 곳에 농업용 저수지가 있는데 대형 파쇄기를 돌려 자갈을 만드는 공장은 저수지 인근에 세울 수 없습니다. 2016년 영업신고 당시 구미시가 골재 파쇄장을 광업으로 잘못 판단한 탓입니다. 법에 어긋난 게 없는지 관련 부서와 협의해야 했지만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경상북도 감사에 적발돼 14명이 무더기로 문책 또는 징계를 받았습니다. 징계를 당하고도 구미시는 지난해 말 파쇄장의 영업기간을 연장해줬습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는 했는데 농업용 저수지가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합니다. 협의를 이제 다 소홀히 했다 이렇게 지적이 돼서 이제 관련 부서에 다 협의를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이게 제조 이렇게 이제 골재 선별 파쇄업이 들어가면 안 된다 이런 이제 의견이 저희한테 준 부서가 없거든요. 지난해 말 부랴부랴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지만 여기서도 문제를 만듭니다. 사전 고지 절차를 밟지 않아 업체가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구미시가 졌습니다. 구미시의 오락가락 행정 때문에 업체도 손해를 보고 있다고 불만입니다. 구미시가 애초에 영업을 하도록 해놓고 지금 와서는 딴소리를 하고 있다며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구미시는 영업기간 연장을 취소하겠다고 밝혔지만 업체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해 법정 공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영덕참여시민연대는 최근 영덕군이 주민참여 예산제를 시행하는 데 대해 환영한다며 균형 있는 의견 수렴을 당부했습니다. 영덕참여시민연대는 위원 모집 시 퇴직 공무원이나 지역 유지 중심이 아닌 각계각층에서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업체 의견도 적극 수렴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한편 영덕참여시민연대는 지난 4월 고발한 영덕군의 수의계약 특혜 의혹 건과 관련해 2차 고발장과 수사 촉구 진정서를 검찰과 경찰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우수 저류시설 설치 공모 사업에 영덕 화전지구가 선정돼 내년에 국비 87억 원을 지원받습니다. 영덕군은 지난해 태풍 콩레이로 700여 동의 건물과 100헥타르의 농경지가 침수됐는데 화전지구에 우수 저류시설이 설치되면 침수 피해 예방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늘 나오실 때는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낮부터 차차 하늘빛이 흐려지면서 영덕을 제외한 경북 동해안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이번 비는 오늘 밤까지 내리다가 그치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20mm입니다.
오늘 비가 오는 지역으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더불어 안전사고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의 낮 최고 기온 24도에서 32도까지 오르면서 덥고 습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흐려지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24도, 영덕과 포항이 28도, 경주가 32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구름이 많이 지나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24도, 독도 21도입니다. 동해상으로는 오후부터 구름의 양이 많아지겠고요. 곳곳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2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1.5m까지 일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주말 동안에는 더위가 주춤하겠고요. 다음 주에는 별다른 비 소식 없는 가운데 기온은 평년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